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 아마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또 시끌벅적하게 보내던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탓에 차분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우 아나운서,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 알아요? 뭔가 이상한데요.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집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9년 한 해에 15,000여 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요. 오히려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네. 코로나 이전보다 10%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자, 시간대별로는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 네. 뭐 이렇게 주말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나요? 맞아요. 새벽 사이인데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차분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8명 발생해 이틀 연속 200명대의 감소세를 보이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도봉 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시와 도봉구로부터 상생발전지원금 5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연천구는 내년까지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2차 감정평가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해 2025년 현충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668명 발생해 이틀 연속 200명대 감소세를 보이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48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77명, 양주 23명, 포천 20명, 동두천 18명, 연천 6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2.5%로 전날보다 5.2%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4.3%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3.5%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광호텔과 스키장 내 콘도, 테마파크와 야영장 등인데요. 주요 점검 사항은 객실당 4인 이하 이용 여부와 마스크 착용 준수, 숙박시설 주간 불꽃놀이와 파티 등 행사 자제 여부 등입니다. 도는 오미크론 변이와 돌파 감염 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이 백신 접종 완료는 전자증명서, 접종기관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PCR 음성 확인은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나 종이로 된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 패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역 꼼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QR코드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가 남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또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재영 경기도 의원은 개발할 땅이 턱없이 부족한 의정부시 교통요충지에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도봉 면허시험장을 들여놓는 건 서울시에 상납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수봉 전 의정부 시의원도 논평을 내고 면허시험장 이전에 주민의 뜻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과 의정부 시민단체 역시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시는 도봉 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시와 도봉구로부터 상생발전지원금 5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8호선 의정부 연장입니다. 자, 이 안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본 사업에 포함되려면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8호선 연장안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건데요.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올린 8호선 타당성 용역 비용이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은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8.3km를 연결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의정부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5년 뒤 이루어지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0월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의정부시가 올린 용역비 3억 원이 의정부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의정부시 철도기획팀 관계자는 8호선 연장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삭감돼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남양주시와 공동용역이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로만 공동용역일 뿐 용역비는 의정부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8호선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의회와 또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추진돼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서로 소통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결위는 내년 3월 추경에 용역비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이 나오는 시점은 오는 2023년. 의정부시의회는 8호선 의정부 연장 타당성 용역이 시기를 다퉈서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며 현재는 남양주시와의 공조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로 이용자를 끌어오고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배달특급이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앞두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잠시 뒤 배달 알람이 울리고 배달 특급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접수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은 곧바로 배달원에게 전달됩니다. 4년 전 문을 연 이 식당은 주로 방문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뚝 끊기면서 배달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배달 수수료가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은 배달 특급을 만나면서 해결됐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절반도 안 되는 배달 특급의 착한 수수료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을 사용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제 수수료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되게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특급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시켜 드시는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사업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그러고 이제 서로 좋게 윈윈하는. 이처럼 배달 특급이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누적 거래액은 어느새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공공 배달앱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경기도 내 30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가맹점은 4만 5천여 개로 늘었습니다.
회원 수는 64만여 명, 누적 주문은 400만 건을 넘어서며 경기도 내 배달 시장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독점하다시피 한 배달 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저렴한 수수료 외에도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하고 조금 밀접한 이벤트라든지 지역 카페와 연계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타 배달앱에서 진행되기 힘든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주식회사는 회원 수와 거래액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모션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한 마케팅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판매 등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간 배달앱이 점령하고 있는 배달 시장. 배달 특급의 거침없는 도전이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연천군과 국가보훈처는 지난 21일 토지 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연천군은 내년까지 지작물과 토지에 대한 2차 감정평가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해 2025년 국립연천현충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93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980억 원을 들여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이 조성되면 서울과 대전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됩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 올 한 해 지역을 달군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양주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 보상을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폐점하면서 납품 대금을 날린 농민들. 농민들은 로컬푸드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자기들은 뭐 지원해 줄 테니까 농가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농사지어서 납품하시면 그래도 소득적인데 뭐 도움이 될 거고 뭐 오만 좋은 소리 그냥 밝은 소리만 다 하고 가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런 건 안전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납품해서 그냥 해도 되겠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가는 123곳,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양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발의한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업은 양주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를 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정확한 피해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양주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상정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주시가 실제 보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는 이미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구제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 우리가 받아야 맞는 건데 이 법 내용만 맞추느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양주시는 이번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주시의회의 자체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 5명이 특정 업자에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게 한 점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양주시는 피해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선거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